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중국 국적 승객 20여 명을 태우고 뉴저지 베이온에 입항한 크루즈선 탑승객 가운데 4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아직 확진자로 분류되지는 않았는데 이들은 격리된 공간에서 감염 여부를 검사받을 예정입니다. 김주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베이온에 입항한 크루즈선에 탑승한 중국 국적 승객은 27명입니다. 크루즈를 운항하는 로열 캐리비안 측은 이 중 4명이 발열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승객 가운데 1명은 여행 기간 발열 증상이 나타났고 크루즈선 측에서 제공한 해열 진통제 타이레놀을 먹고 열은 가라앉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머지 중국인 승객 23명은 별다른 이상이 없어 중국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뉴저지주 뉴요크 공항으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크루즈 측은 병원으로 옮겨진 4명이 선상에서 신종 코로나 징후를 보인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병원으로 옮겨진 4명을 제외한 나머지 크루즈선 승객들은 모두 자유로운 상태이며 해당 크루즈선 역시 출항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로열 캐리비안 측은 일각의 우려 등을 고려해 앤섬 오브 더 시의 출항을 하루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중국, 베트남, 일본 등을 운항하는 크루즈선에서 바이러스 확진자, 의심자가 속출하면서 일부 크루즈사들은 보름 내 중국을 여행한 승객의 탑승을 거부하는 등 개별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주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발로 인해 연방준비제도가 조만간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이미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내려가 있어 더 이상의 인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박시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연방준비제도 FED가 올해 상반기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예측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인 패드워치에 따르면 현재 연방금리선물시장은 오는 6월 연준의 기준금리가 현행보다 0.25%포인트 내려갈 확률을 31.7%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연초만 해도 15%에 머물렀던 수치가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경제 전문가들 역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분석과 예측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준을 비롯한 주요국들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금리가 이미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내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입니다. 한편 연준은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발이 미국 경제 전망의 새로운 위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연준이 공개한 의회 제출용 보고서에서 중국 경제 규모 때문에 중국의 큰 어려움은 위험 수용 범위 축소, 달러화 평가 절상, 무역 위축 등을 통해 미국과 전 세계 시장에 퍼질 수 있다고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은 국제 경제 전망의 새로운 위험으로 등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준은 또 보고서에서 미국 경제의 완만한 확장세가 지난해 제조업 부진과 글로벌 성장에 의해 느려졌다면서도 핵심 위험이 약화되고 있다는 불안 가능성은 작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무역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다소 줄어들고 해외의 경제 성장세는 안정화하는 신호를 보여줬으며 금융 여건도 완화됐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미국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중국 등에 1억 달러를 내놓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오늘 미국은 신종 코로나를 억제하기 위해 중국과 영향을 받은 다른 나라들을 도우려고 기존의 펀드에서 1억 달러를 지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I am pleased to announce that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is prepared to spend up to $100 million in existing funds to assist China and other impacted countries. 스티브 비건 국무부 부장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이러한 지원이 세계보건기구 WHO의 대응 노력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본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이번 지원은 미국 민간 분야에서 나온 수억 달러의 기부금과 함께 신종 코로나 대응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사람들의 영주권과 비이민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이른바 공적 부조 개정안을 허용하면서 개정안이 이달 24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민자들의 문호가 더욱 좁아질 것이란 전망인데요. 자세한 내용 김경일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자, 김경일 기자. 자, 이제 공적 부조 개정안이 2월 24일부터 시행된다. 자,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네, 오는 2월 24일 이전까지 공적 부조를 받은 사람은 불이익을 주지 않지만 예를 들어 오는 3월 달에 공적 부조를 받은 사람은 영주권 신청이나 비자를 발급, 갱신해야 한다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네. 개정안은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되는 이민자들에게는 영주권과 비이민 비자 발급을 불허해 그 저소득층의 합법적인 이민을 획기적으로 축소하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공적 부조의 범위와 그 대상자, 제재를 받는 대상자는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네, 공적 부조는 현금성 복지와 비현금성 복지 수혜자로 나눠지는데요. 네. SSI 현금 보조와 TANF, 월페어, 푸드스탬프,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의 대부분이 있고요. 네. 섹션 A 공공주택, 임대, 렌트, 바우처 등 주택 보조 등을 받는 사람들이 해당이 됩니다. 네. 그러나 시민권 신청자와 이미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해당 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한인 어르신들, 쉽게 얘기해서 메디켈과 메디케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고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라면은 이 공적 부조 제재를 받지 않는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영주권을 갱신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영주권 신청을 앞두고 있거나 비자 신청을 갱신할 때 공적 부조를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이제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거죠. 네. 새로운 신고 양식도 나왔습니까? 네, 오는 2월 24일부터 취업비자 청원과 비자 변경, 연장 신청서,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때 반드시 새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네. 여기에 자급 자족 선언서인 I-944도 작성해 제출을 해야 하는데요. 네.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좀 어려운 일이 또 생기는 건데요. 네. 취업비자 청원서인 I-129, 비자 변경 또는 연장 신청서인 I-539, 그리고 영주권 신청서죠. I-485 등 네. 여기에 또 가족 이민 초청자들이 사용하는 재정 보증서 I-864 등을 제출할 때 반드시 이 새 양식에 작성해야 이민국이 접수를 받게 됩니다. 네, 굉장히 복잡해진다. 또 이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만약에 이제 공적 부조를 받는 게 개인인지 아니면 한 가족으로 보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할 수 있거든요. 네네. 또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집에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개인이 여러 개의 공적 부조를 받는다. 아니면 한 가족이 공적 부조를 각각 따로따로 받는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먼저 그냥 개인에 대한 계산법으로만 설명을 드리자면요. 네. 개인이 한 달 동안에 푸드스탬프를 받고 그다음에 또 섹션 A 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 월페어 정부 지원금을 받고 여기에 메디케어를 받는다면 네. 한 달 동안 받은 것이지만 4개월 동안 받은 것으로 합산이 됩니다. 한 달치를 받아도 4개월씩으로 계산이 된다. 이렇게 볼 수 4개를 있겠네요. 받았기 때문에 각 하나씩 해서 4개월이 되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12개월을 넘기면 영주권 신청이나 비자 변경 또는 연장이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메디케이드 응급치료와 21세 이하 미성년, 임산부, 장애인, 학교에서의 의료 서비스 등의 이런 공적 부조는 비자와 그 영주권 신청 기각 사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또한 오바마 케어의 정부 보조금, 그다음에 아동 건강보험, 그다음에 위기라고 하죠. 네. 여성 어린이 그 영양 지원 프로그램은 계속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런 프로그램들은 이제 공적 부조 제재에서 예외 대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제 24일 이전에만 신청하면 이런 공적 부조의 제재를 안 받고 영주권 신청이나 취업 비자 갱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네네. 24일 이전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알겠습니다. 김경일 기자 수고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롱비치시 보건당국은 선박과 승객의 검역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LA 항구에는 매년 1,900여 척, 롱비치는 2,000여 척이 정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LA와 롱비치 항구의 대외 무역 루트 90% 이상이 중국과 동아시아에 포함됩니다. 오늘 새벽 헌팅턴 비치에서 가짜 쓰나미 경보 발령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헌팅턴 비치에 쓰나미가 강타할 수 있다는 경보와 사이렌도 울렸습니다. 그러나 거짓 보고에 따른 가짜 경보로 파악됐습니다. 시 당국은 부정확한 보고가 보내졌는지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지난 3일 저녁 7시 한인들이 많은 시애틀 아바우즈 아파트 단지에서 한인 2명이 노숙자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30대와 60대 한인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올해 28살의 노숙자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민들은 인종 혐오 범죄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운전면허증에 삽입되는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은 주민들이 상당수로 추정됩니다. 필립 첸 가주 하원 의원은 3차례까지 사진 촬영을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 AB 2045를 발의했습니다. 또 재촬영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5 이하의 기부를 하게 하고 이 수익금을 운전 교육 프로그램에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2022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 1월 비농업 일자리가 22만 5천 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언론과 경제 전문가가 집계한 전망치 16만 5천 개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건설 부분 일자리가 4만 4천 개 증가해 1년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습니다. 실업률은 3.6%로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로 평가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